자, 우리가 그동안 배운 내용 좀 정리를 해볼까요? 그동안 뭐 배웠어요, 우리가? 자, 우리가 뭐 배운 내용이 뭐다? 일단 변수 배웠죠? 그쵸? 그 다음에 함수 배웠어요. 자, 함수 뭐 배웠어요? 프린트. 이거 다 함수예요, 여러분들. 인트 함수, 인트, 플롯, 포맷.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렇게만 보면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즉 프린트 이렇게 소가로로 끝나는 거, 그리고 인트, 그리고 플롯, 그리고 포맷. 그러니까 소가로로 끝나는 거 다 함수예요, 여러분들. 소가로로 다 끝나는 건 이런 형식으로 끝나는 건 다 함수입니다. 자, 근데 이런 함수들을 우리가 만들었어요? 아니죠. 파이썬이 원래부터 만들어준 거예요. 원래부터 파이썬이 원래부터 내장되어 있는 이걸 뭐라 하냐면 내장 함수라 하거든요. 내장 함수. 파이썬이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그러니까 함수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그리고 사용자 정의 함수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이런 식으로. 이거는 파이썬이 정한 거예요? 우리가 정한 거예요? 우리가 정한 거잖아요. 사용자가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한 거잖아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해볼게요. 자, 지금 이 함수는 데이터를 몇 개를 받고 있죠? 2개 받고 있죠? 왜요? 이렇게 받고 있잖아요. 근데 데이터 매축은 몇 개? 데이터 매축은 오직 하나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이걸 리턴 값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B는 10. 자, 함수 안에서 만들어진 걸 뭐라 한다? 함수 안에서, 자, 내장 함수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건 내장 함수가 아니죠. 다시 한번, 내장 함수가 아니라 이건 지역 변수죠. 자, 그 다음에, 자, 여기다가 K는 20. 자, 이건 뭐예요? 함수 안에 있어요? 함수 밖에 있어요, 지금? 얘는 함수 밖에 있죠? 함수 밖에 만들어진 걸 뭐라 한다? 전역 변수라고 합니다. 전역 변수. 함수 외부에 있다 해서 전역 변수라고, 얘는 뭐다? 함수 내부, 이 지역 안에 있다 해서 지역 변수인데, 자, 근데 얘는 뭐다? 일반 지역 변수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질문. 매개 변수도 지역 변수다. 매개 변수는 지역 변수예요? 전역 변수예요? 지역 변수예요. 이 매개 변수도 오직 이 함수 안에서만 의미가 있는 거지, 얘 또한 함수 밖에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매개 변수는 값을 함수 내부에서 정해줘요? 함수 외부에서 정해줘요? 함수 외부에서 정해주고 있는 거죠. 왜요? 이런 식으로 값을 넘겼잖아요. 그쵸? 그래야지 함수 외부에서 값을 받아가지고 정의를 해주는 겁니다. 여튼. 자, 그래서 요건 뭐다? 함수 내부에 있다 해서 지역 변수라고 하는데, 일반 지역 변수라고 하거든요. 정확하게 말하면. 그러니까 요 변수는 오직 이 함수 안에 있을 때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요거는 함수 밖에 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못 씁니다. 요 지역 안에서만 쓸 수 있는 거예요. 자, 함수에는 이런 게 있어요. 함수. 자, 종류. 내장 함수. 내장 함수는 뭐가 있다? 프린트. 그리고 인트. 플롯. 그리고 포맷. 이런 식으로 있어요. 그리고 사용자 정의 함수. 이건 뭐예요? def. 자, 그 다음에 요소가 있는데, 요소. 뭐가 있어요? 지역 변수, 전역 변수, 매개 변수. 이거 뭐예요? 데이터 수입구라고 말씀드렸죠. 자, 리턴은 뭐다? 데이터 배출구.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또 뭐 배웠어요? 우리 조건문 배웠죠? 조건문. 조건문 뭐예요? if, elif, 그리고 else 이렇게 배웠죠. 자, 그 다음에 반복문 배웠습니다. 반복문. why. 그쵸? 우리가 안 배운 개념이 딱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객체입니다. 객체. 객체. 자, 이 객체가 여러분들 왜 필요한지부터 여러분들 말씀을 드릴게요. 자,
자, 객체. 조금 글씨 좀 키울게요. 자, 객체. 자, 설명을 드리면, 자, 지금 이런 식으로 여기에 항구가 있다고 해볼게요. 항구가. 이런 식으로 항구가 있어요. 항구가 있고, 그리고 이렇게 바다가 있습니다. 그림을 못 그려도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그 위에 뭐가 있다? 배가 이런 식으로 있는 거예요. 배가 이런 식으로. 그 바다 위에 배가 이렇게 있어요. 자, 여러분이 이제 직접 수확한 농작물이 이렇게 있다고 해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자, 상자 9개가 이렇게 있어요. 자, 사과 상자가 이렇게 9개 있다 할게요. 그러면 여러분한테는 친구가 굉장히 많은데, 친구가 전 세계에서 흩어져 살고 있어요, 친구들이.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 사과 상자 9개를 전 세계에 있는 9명의 친구들한테 각각 상자 하나씩을 보내려고 해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얘를 이런 식으로 꽁꽁 싸매는 게 좋은 얘를 이렇게 꽁꽁 싸매는 게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좋지 않죠? 왜요? 하나는 영국으로, 하나는 예를 들어 말레이시아, 하나는 싱가폴, 하나는 미국, 그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묶어놓으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여러분에게 친구가 단 한 명밖에 없고, 그 사람이 예를 들어 어디냐? 그래요. 싱가폴이라 할게요. 싱가폴로 살고 있어요. 싱가폴에 살고 있는데, 여기가 싱가폴로 가는 배예요. 자, 그러면, 자, 이게 없으면, 자, 이렇게 감싸지 않으면 요거를 배에 몇 번 실어야 돼요? 9번 실어야 되죠? 그쵸? 자, 그러면, 그리고 이 배가 이제 싱가포르 항구 가가지고, 얘를 또 몇 번 내려야 돼요? 9번 내려야 되죠. 그러면 또, 그 9번 내리 끝나는 거예요? 트레일러 가가 싣고, 중간 집화장에서 또 이제, 트레일러에 몇 번 실어요? 9번 실어야 되잖아요. 또 트레일러 싣고 가가지고, 중간 집화장에 또 내려가지고, 또 몇 번 내려요? 9번 내려야 된단 말이에요. 이해되시나요? 그리고 또 작은 트럭에 실어가지고, 또 9번 싣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불편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애초에 요거를 이런 식으로 묶어놨으면 이건 좋은 아이디어예요, 나쁜 아이디어예요? 한 명한테 간다 했을 때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자가 지금 9개니까 망정이지, 예를 들어 상자가 9,000개 아니면 몇만 개 된다고 생각해봐요. 그걸 하나하나 일일이 옮기는 건 매우 비효율적인 일이죠. 그래서 이제 컨테이너 박스가 있는 거잖아요. 그쵸? 자, 또 하나의 예시. 자, 여러분 폴더에 여러분이 찍은 사진이 막 몇만 장 있다고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많아요, 사진이. 이런 식으로. 사진이 엄청나게 많다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그거를 오직 폴더 하나에 관리한다고 생각해볼게요. 그러면 뭐가 불편해요? 사진 1, 사진 2, 사진 3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날씨 봄 1, 봄 2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해야 되죠? 폴더 하나에 담았기 때문에 일단 뭐 들어가야 돼요? 날짜 들어가야 되고 월, 일 들어가야 되고 어디서 찍었는지 구구절절한 설명이 다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왜 구구절절한 설명이 들어가야 돼요? 폴더는 하나고 사진은 몇만 장이에요. 그러면 제가 폴더명을 단순하게 지으면 구분하기 쉬워요? 구분하기 어려워요? 구분하기가 굉장히 어렵겠죠? 왜냐면 누가 너 그 사진 찾아줘 하면 다 뒤져야 되잖아요. 그게 어디 있는지. 자, 그러면 만약에 이 몇만 장의 사진을 폴더 하나로 관리를 해달래요. 그러면 좋은 거예요? 좋은 아이디어예요? 나쁜 아이디어예요? 좋은 아이디어죠, 당연히. 자, 왜 그런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누가 몇 월 며칠에 찍은 사진 좀 줘봐 하면 우리는 그냥 그 사진을 뭐 하기만 하면 돼요? 그냥 압축해서 넘겨주기만 하면 돼요. 우리가 직접 찾을 필요 없이, 그러니까 걔한테 맡기는 거죠. 네가 찾아. 그러니까 폴더 압축해서 줄 테니까. 자, 즉 한마디로 말해서 어떤 말을 하냐면 같이 묶일 필요가 있는 데이터는 뭐다? 같이 묶어두는 게 좋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그런데 우리가 가진 딜레마를 말씀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다 할게요. 에이지스 10, 20, 30. 자, 예를 들어 철수 나이, 영희 나이, 영수 나이라고 해볼게요. 자, 한 변수에 숫자가 3개 들어가나요? 못 들어가나요?
못 들어가죠. 오직 변수에는 데이터 하나밖에 못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만든 개념이 뭐예요? 폴더라는 개념이에요. 이해되시나요? 폴더. 자, 30. 자, 이건 뭐냐면 이 리스트라는 것은 뭐냐면 객체, 즉 폴더의 일종이에요. 폴더의 일종. 자,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자, 폴더는 지금 몇 개예요? 폴더 지금 몇 개예요? 한 개입니다. 근데 폴더 안에 파일은 몇 개? 세 개죠. 그러면 이 에이지스 안에 폴더가 들어가면 결국 에이지스 안에 값이 몇 개 들어가는 거예요? 세 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자, 변수에는 어떤 특징이 있다? 값이 오직 몇 개밖에? 한 개밖에 못 들어가요. 그러면 이 딜레마를 어떻게 풀죠? 자, 이렇게 푸는 거예요. 자, 변수는 공간이 되게 작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근데 그에 반해서 이 객체는 어떻게 돼요? 코끼리처럼 커요. 근데 이 객체가 이 안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이 객체를 폴더라고 해볼게요. 자, 이 안에다가 이 객체를 조정할 수 있는 리모컨을 넣는 거예요. 자, 리모컨을 넣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런 식으로 다시 이런 식으로 리모컨을 넣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자, 여기다가 자,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자, 여러분이 이 세상에 객체가 몇 개 있어요? 지금 한 개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요, 객체 몇 개 있어요? 두 개 있는 거고요. 이렇게 하면요, 객체 세 개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면요, 객체 몇 개 있어요? 두 개 있는 거예요. 왜요? 제가 그냥 이 객체를 여기다 담은 것 뿐이잖아요. 그쵸? 자, 이렇게 객체가 만들어지면 이 에이지스 안에 걔는 객체가 들어가요? 아니면 객체를 조종하는 리모컨이 들어가요? 객체를 조종하는 리모컨이 들어가는 겁니다. 객체가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객체는 엄청 크기 때문에 객체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걸 조종하는 리모컨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복사되는 건 객체예요, 리모컨이에요? 리모컨이죠. 객체가 아니에요, 리모컨이에요. 자, 그러면 이 객체는 외부에서 몇 명이 바라보고 있죠? 자, 이 녀석이 얘를 바라보고 있고, 그리고 얘도 뭘 바라보고 있어요? 얘를 바라보고 있는 거죠. 이 객체에 리모컨을 지금 넣어준 거니까. 그리고 얘는 뭘 바라보고 있어요? 얘는 얘예요? 아니면 얘예요? 자기 거잖아요. 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요 개념을 여러분들 아시고, 자, 제가 이렇게 해볼게요. 에이지스에다가 어펜드 이렇게. 자, 제가 이렇게 했고, 그리고 에이지스 2 그리고 에이지스 이렇게 했죠. 그리고 에이지스 3는 당연히 얘고, 그 다음에 에이지스 2에 어펜드 다시. 자, 제가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출력을 해볼게요. 자, 출력했는데 이렇게 출력하면 이 안에 요소가 몇 개 들어있을까요? 다시 이거 CB 아니라 이거 출력. 이 에이지스 안에 요소가 몇 개 들어있을까요? 그렇죠, 두 개죠. 자, 그러면 출력해볼까요? 자, 그러면 어떻게 나와요? 보이시나요? 10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러면 에이지스랑 에이지스2랑 차이가 없다는 거 이제 아시겠나요? 그쵸? 자, 이런 식으로 있을 때, 자, 그리고 요거 에이지스3를 제가 출력을 요거 에이지스라 했을 때, 자, 에이지스3를 출력을 해볼까요? 자, 그러면 출력하면 뭐 나온다? 자, 이렇게 나오죠. 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결국에는 에이지스, 요거 에이지스2, 에이지스3 얘랑 몇 명 바라보고 있어요? 얘 한 명. 얘 한 명 바라보고 있죠. 자, 여러분들 거실 TV가 한 대라고 했을 때 그걸 조종하던 리모컨이 5개든 10개든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쵸? 자, 출력하면 계속 이렇게 나와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자, 요거 뭐예요? 요거는 리스트는 뭐냐면 객체의 일종이에요. 일종. 자, 객체는 왜 필요하다고요? 관련 있는 데이터를 묻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그 다음에 변수에는 객체가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갑니다. 왜 못 들어가요? 아까 설명드렸죠? 자, 객체는 이만한데 변수는 요만하단 말이에요, 공간이. 요 코끼리 같은 객체를 여기에 담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변수는 특성상 값을 한 개밖에 못 가지고 크기가 작잖아요. 그에 비해서 객체라는 폴더는 크기가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무슨 전략을 펼친다? 이 객체를 변수 안에 두는 것이 아니라 객체를 외부에 두고서 이 변수 안에는 뭐만 두는 거예요? 이 객체를 조종할 수 있는 요 리모컨만 갖다 두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자, 그래서 이거는 직접 조종이에요? 아니면 원격 조종이에요? 이거는 여러분들 다 원격 조종한 거예요. 지금 이걸 객체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리스트에는 삭제 그리고 값의 추가가 가능한데, 일단 값의 추가를 여러분들 알아보면, 자, 이렇게 해볼게요. 자, A 1, 2, 3 이렇게. 자, A 어펜드라고 있습니다. 어펜드. 이게 뭐냐면 값을 추가하는 거예요. 프린트 A. 자, 이렇게 하면 리스트에 뭐가 추가된다? 4가 추가돼서 이렇게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리스트 요소를 삭제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리무브와 딜리트가 있는데, 자, 여기 이 상태에서 리무브 이렇게. 자, 제가 3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럼 맞춰보세요. 출력하면 뭐 나올까요? 그죠? 3이 아니라 1, 2가 나옵니다. 1, 2. 왜요? 제가 이거 세 번째가 아니에요. 자, 3이라는 값을 내가 삭제하겠다, 그 의미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제가 자, 이렇게 하면요 2가 삭제가 되는 거예요. 요거는 인덱스 값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인덱스 0, 1, 2가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내가 여기 있는 어떤 값을, 리스트 안에 있는 뭐 어떤 값을 삭제하겠다, 그 의미예요.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러니까 원소 값을 삭제하고 싶을 때야 이렇게 하는 건데, 자, 뭐 하나만 더 늘려볼까요? 자, 이렇게. 당연히 이렇게 하면 뭐가 삭제된다? 3이 삭제가 돼서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해볼까요? 1, 2, 3. 자, 3이 이런 식으로 리스트에 있을 때, 자, 이렇게 있을 때, 자, 맞춰보세요. 출력하면 뭐가 나올까요? 요 3이 두 개 다 삭제될까요? 여러분들?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첫 번째 3만 삭제가 돼요. 여러분들이 이 뒤에 있는 3도 삭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 한 번 더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해야지, 자, 하나 더 삭제된 상태로 나옵니다. 보이시죠? 1, 2, 4가 나오는 거. 그렇죠? 자, 처음만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일단 첫 번째 있는 3만 사라져요. 삭제가 돼요. 여러분들 하나 더 해주셔야지 이 두 번째 3이 사라진 채로, 삭제가 된 채로 출력이 되게 됩니다. 자, 딜리트는 뭐냐면 리스트를 삭제하는 함수인데, 사용법을 말씀드리면, 자, 리무브하고 좀 다르게, 자, A0 그리고 A1, 자, A2. 이걸 뭐라고 해요? 요 0번째, 1번째, 2번째 이걸 인덱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뭐예요? 0번째, 1번째, 2번째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인덱스가. 그러면 자, 딜리트는 어떻게 한다? del 쓰시고 A1 이렇게 하면 뭐예요? 리무브 같은 경우는 이 안에 있는 1이라는 값을 삭제했지만, 이렇게 딜리트는 뭐예요? 인덱스 값을 삭제하는 겁니다. 자, 프린트 A 해보면 출력하면 뭐 나온다? 보이시나요? 뭐가 삭제됐어요? 2가 삭제가 됐죠. 왜 그래요? 인덱스 값이 뭐예요? 0번째, 1번째, 2번째로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딜리트 A1 하게 되면 이거는 뭐다? 1번째가 삭제되는 거고, 자, 리무브, 자, A.remove. 자, 이렇게 하게 되는 경우는 뭐예요? 요거는 1이라는 값을 내가 삭제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딜리트랑 요거랑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그리고 리무브는 이렇게 쓰는 반면 딜리트는 이렇게 씁니다. 딜리트는. 그래서 요거는 인덱스 값을 삭제, 요거는 그 값을 삭제, 리스트 안에 있는. 자, 그래서 인덱스 값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삭제하시려면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객체, 즉 리스트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